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건 부당합니다의 이몽택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인구 소장님처럼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새내기 이몽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이 그렇게 누구에게 부러운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무 많이 이제 네. 사실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책을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예전에 이북 보고 다시 읽었는데 7년 안에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일의 시간과 자본의 네. 시간을 함께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몸을 갈아서 성공한 방식이라 맞아요. 예, 여기서 많은 것도 포기했다고 쓰시는데 저는 포기를 안 했거든요. 추천드릴 방식은 아니에요, 이게. 아무튼 쑥스럽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저는 또 90년생이 온다. 그 책이 나올 때쯤에 제가 사표를 냈을 거예요. 딱 그 시기쯤이에요. 그래서 이제 90년생 30살 그때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책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건 부당합니다. 이래서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저희 직원들이 MG도 아니고 그냥 이제 M이라고 하면은 이제 꼰대 이래버려요. 그걸 이제 Z세대라고 하나요? Z, 네, Z, 네, 네, Z라고 하는데 뭐 상관없죠, 네. G세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네. 그 세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세대의 명칭은 다 그 임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이제 퓨 리서치 센터가 1997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가 이제 Z 제너레이션이고요. 걔네가 만들었어요. 97년생이요? 네. 몇 살이야, 그럼 그 친구들은? 와. 근데 그건 철저히 예. 이제 미국의 개념인데 예. 미국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 01년도에 이제 9.11 테러거든요. 그러니까 9.11 테러를 97년이나 8년에 태어나면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96년까지는 그걸 기억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기억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세대를 나눕니다. 우리로 치면은 올림픽 세대로 나눴잖아요. 너 88 호돌이 봤어, 못 봤어, 이러잖아요. 너무 옛날. 네. 다행히 저는 기억을 합니다. 내가 3살 때인가 이게 그렇게 하고 보는 게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저도. 예,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예, 반대편에서 보진 못하고 예, 강북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세대라는 게 어떤 역사적인 좀 중심이 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네요. 사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눈다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세대를 나누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예. 제가 90년생이 온다 이런 거는 그냥 한국은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춰서 그냥 임의로 자른 거예요. 10년 단위, 10년 단위 온다는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책을 썼을 때가 사실 10년 전이에요. 나중에 나왔을 뿐이지. 2013년에 썼던 책이거든요. 우와. 그 책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초짜 저자니까 아무도 안 내주고 하다가 이제 자가 출판했다가 수정하고 나왔을 뿐이지. 썼던 이유가 그때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그때 네. 90년생이 처음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2000년생이 요번 년부터 오거든요. 네. 그런 의미지 세대를 나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90년생이 첫 입사했을 때 이제 골 때리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예. 골 때리는 이야기라고 그들은 당연하고 예, 기존 선배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이런 것들을 전 중간에서 보다 보니까 네. 저 옛날 완전 개꼰대였거든요. 예, 말씀드렸는데 진짜 상상도 못할 개꼰대였는데 저가 스스로 이제 반성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다 책을 우연히. 그 경험담이네요. 그쵸, 예. 근데 그 책이 진짜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몇 권 팔렸었어요, 그때? 정확히는 38만 권 팔렸는데, 예, 그 종이책만. 뭐, 이북까지 하면 한 50만 명 정도 보신 것 같긴 하고요. 와, 그럼 벌써 책 한 방으로 경제적 자유 이룬 거 아닙니까? 많이, 적지 않게 벌었고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은 이제 책 나 이제 안 써도 되고, 왜냐면 지금 책 판매 부수가 제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낸 책 다 합쳐서 판 부수가 더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네. 이제 아시겠지만 출판업계가 예전에 이제 베스트셀러 1, 2, 3이면 이제 100만 부를 기본 팔다가 네. 저 때가 이제 그 반타작 났고 지금의 반의 반타작이 다시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작가 생활로 계속해서 이걸로 이제 영위를 하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거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게 세상의 좀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7년 안에 어떻게 이제 작가 말고 다른 걸로 예, 하고 있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보통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꿈꾸는 게 책을 쓰는 걸 되게 로망으로 생각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왜냐면 책을 쓰면 내가 죽어도 내 이름이 서적 어딘가에는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썼어요, 솔직히. 예, 이제 그때 배 탈 때 너무 힘들어서. 해봤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썼었던 네. 건데, 지금 뭐 말씀드리지만 책으로 돈 버는 일은 거의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이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책을 사랑하고 돈으로 생각한 걸 떠나서 안 팔리는 건 안 팔리는 거고, 책 자체를 쓰는 데 있어서 예. 그냥 단순하게 이제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요즘 얘기하는 이제 퍼스널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생각해요. 그쵸. 왜냐면 이제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창작을 예. 고통을 엄청 느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영화 감독 중에서 이게 가령 자기의 개인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찍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요. 근데 책은 오히려 너무 안 팔리는 게 좀 가속돼서 문제는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애초에 안 팔린 걸 생각하고 하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바디 프로필처럼 하시는 분들. 네네네. 그런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이어쨌든 변하니까 뭐 기회는 없고 위기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책 너무 잘 읽었었어가지고 기억이 남는데, 그건 부당합니다. 이번엔 어떤 책입니까, 이번에? 네. 사실은 이게 그 작년 말에 출시된 건데, 예. 요거는 그 인문사의 서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지난 몇 년간 2010년대 말부터 젊은 세대 하면 MZ세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공정을 붙여서 특히 정치, 사회, 그리고 전체에서 이제 공정세대다. 그런 식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의 공정이 진짜 공정이야?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시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좀 써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겹치고, 저도 부당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한번 요거를 파봐야겠다라고 해서 쓴 책입니다. 정말 뭐 우리 한번 MZ 한번 제대로 까볼까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좀 아까 말한 좀 보수적인 네. 직장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제 나이보다, 그러니까 아마 동료들이 겪었던 직장 생활보다 저는 10년 더 위 사람들의 그 직장 문화를 겪던 사람으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직장을 나와서 제가 만들고, 이제는 정말 자유분방한 친구들을 받아서 이제 보다 보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슈가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좀. 네, 진짜 어느 순간 생각하냐면, 다 잘나야 되겠다. 그냥 나 혼자 일하고 싶다. 예, 진짜 그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 직원분들 계신데 해도 돼요? 귀좀만 여기 다 Z거든요. 참 미안한데 이 친구들 전에 네. 카메라 안 나오는데. 다 잘라본 적도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산전수전.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친구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이제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이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있나요?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갑자기 취업한 지 15일 만에 와서 월급을 올려달래요. 여기 오자마자? 네, 저는 회사가 또 다른 회사에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방에서 내가 서울에 살다가 여기 지방으로 취업을 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평일에도 계속 버스 타고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통비라던가 부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비용을 다 보전해달라. 어떻게 됐나요? 잘랐죠. 냉정하네요. 예. 이게 이해하려 하더라도 왜 이 비용을 회사가 전가를 해줘야 돼? 근데 그걸 입사하기 전에 얘기하면 안 되나요? 예,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니까 안 거군요. 일하고 보니까. 아니죠, 오고 나서 남자친구가 생긴 거죠. 상황에 따라서.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쌓인 게 많습니다. 근데 뭐 보통 그때 이제 그런 경우 많죠. 보통 지금 사람들이 딱 저희 나이대가 그런 게 많죠. 중간쯤이다 보니까. 맞아요. 윗세대한테 우리가 받았던 그 약간 서러움, 서러움 있죠. 약간 부당함을 다 받았다가
이제 이게 여기로 전가가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의 시어머니 세대 아니에요? 그쵸. 예, 억울하시죠. 사실 한국 세대는 모든 세대가 억울하긴 한데,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시죠. 근데 그것이 이제 부당한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걸 다 참고 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나는 달라진 게 없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내가 상사가 내가 뭐 하려니? 그대로 했을 뿐인데, 별의별 걸 다 트집잡고. 그럼 문제가 억울하죠. 그런 부분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오해가 이제 제가 이제 네. 지금도 이제 악플이 100개씩 달리는데 네. 제가 90년생이 온다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저작물을 하는 것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 대변하기에 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82년생인데 왜 다른 세대를 좋아해요? 전 저만 잘 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렇죠. 그런 네. 개인적인 존재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누굴 좋고 말고 그런 게 없어요. 좋아하지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아요. 예.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세대론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원래 경제 경영을 쓰니까 실용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결론적으로 누가 좋고 말고 이해하고를 떠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젊은 세대에 이해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해의 좀 뜻이 좀 다른데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뭐 직장 생활, 여기서 많이 나는 MZ와 이제 그 세대들 간의 갈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많죠. 되게 많고, 네. 이제 지금은 뭐냐면, 그러니까 90년대생 초반 분들이 이제 30대가 넘어가니까 대부분 어디 있냐면 중역이에요. 그분들도 지금 다 이제 팀장 하시고 어디선 대표도 되게 많으시고 그쵸, 하다 그쵸. 보니까 네. 그분들이 이번 년부터 본격적으로 2000년대생을 맞이하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사실 이제 저도 한몫하긴 했지만 90년대생들에는 오해가 있죠. 예를 들면 말을 할 거 다 해. 예를 들면 참지 않아. 그렇죠. 네. 부당한 일 있으면 다 해. 근데 그런 일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친구분들은 여전히 참고 있어요. 네, 그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막 하지만 그 없는 게 아니죠. 네. 분명히 있는 현상인데 여전히 많은 친구분들은 가라고 하면 묵묵히 회식 따라가고 이거 하라고 하면 내가 좀 더 하고 이렇게 살아온 친구들인데 지금의 친구들은 또 규칙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공정이 아니라 규칙이나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죠. 가령 제 후임이 예전에 후임이었던 네. 그 밑에 멘티였던 친구가 지금 팀장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계에서. 근데 그 친구가 이런 거죠. 똑같이 해서 이제 급하니까 PPT 지금 6장을 보고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까지 해야 돼. 좀 부탁할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2000년대생.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이래요? 그것도 있지만 그거라기보다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요. 팀장님이 그러면 월급 많이 받으시니까 3장 만드시고요. 저희가 2장. 가령,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거래로 인식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일도 있으니까 없었으면 그냥 할 텐데 그런 친구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물론 오해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월급 많이 받으시고 이거 내가 지금 다음에 바쁘니까 월급 많이 받으시는 분이 일부 만드시고 그럼 오케이 하고 막 뭐지 막 이러고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공정하다라 생각하는구나.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페이만큼 생산성을 내줘야 된다. 네. 이거를 내가 갑자기 받은 일을 내가 6페이지 왜 만들지? 팀장님도 뭔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슈된 게 이런 거죠. 뉴스에도 많이 안 나오지만 복사기가 있어요. 보통 복사기가 있으면 공용 복사기고요. 노트북이 랜으로 연결돼 있고 복사를 하거나 이제 출력을 하면 자기 네임 태그가 나옵니다. 맞아요. 누구 어느 부서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거를 이제 나왔는데 옆에 저는 이제 데리고 팀장님이 옆에 앉아 있는데 같이 출력이 돼요. 예를 들면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팀장님이 옆자리예요. 근데 출력하러 갔더니 저희 팀장님께 나와 있어요. 제 것도 나와 있고. 그럼 먼저 갖다 주고 내 거 하겠죠. 예. 내 걸 가지러 오면서 팀장님 걸 보통 같이 갖다 주죠.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이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굳이 바로 옆자리니까. 근데 보통 저는 옛날에도 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당연히 배를 받았었으니까 당연히 맞아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실화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2000년생은 아니고 90년생 후반생인데 작년 일인데 이런 게 있었죠. 이제 딱 보더니 대리님 제 것도 좀 갖다 주세요.
출력한 거 제 것 좀 갖다 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너 뭐야? 야, 네가 상사야? 이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당황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그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평하다고 느끼거든요. 팀장님한테 나는 안 해줘? 팀장님만 해줘? 뭐야 이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첩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표면화되는 게 조금씩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자잘자잘한 것들이 계속 긁어지는 거네요. 네, 큰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감정이 살살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건 하나 계기로 터지고. 그쵸.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이 그 세대 탓을 할 게 아니라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다음 책 쓰고 있는데 거기에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까지 홍보를 다 하셨어. 네. 좋습니다. 또 기대가 되네요. 11월에 네. 그럼 이 갈등에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친구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방금 오전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교육청에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PC가 있어요. 공용 PC가 복사하러 갔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 화면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서로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못 풀릴 게 없다.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말이 쉬운 거죠. 상대방의 입장이 안 돼요. 네. 요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맞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강박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특히 회사에서는 특히 오면서 이제 90년생이 온다 이런 것도 나왔던데 읽어보고 팀장들 너희가 신입사원들 이해해봐. 그건 부당합니다. 야 읽어봐. 지세대 읽어봐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아니, 억울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우리가 너희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자리에 가면 맨날 이런 얘기 들어요. 70년생이 온다 좀 써주세요. 60년생이 온다 좀 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진짜 농담 삼아서 200~300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받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야, 너희 뭐가 잘났어? 우리도 좀 이해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감정에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 언더스탠드, 누군가 밑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마음 깊이로 이해한다는 건 말만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같은 이해인데 머리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은 차치하고요. 이게 습관적으로 쌓이고 뭔가 계속해서 이제 패턴이 생기면 트렌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트렌드가 왜 생겼는지. 어쨌든 한 직장에서만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동시대에 다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미국도 비슷하죠. 네. 예. 되게 많은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냥 알고 이게 세대 그런 거 딱 떠나서 세대 이해하지 말고요. 그냥 사회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구나.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서 규칙으로 해결하거나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오는데 지금은 항상 이해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좀 기성세대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를 좀 하려는 강박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 세대들 얘기하면 이래요.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공평한 규칙을 만들고 그대로 진행해달라.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누구도 부당하지 않게 매뉴얼대로 해서 침해하지 말아달라 그런 건가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그 거래적인 소송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많이 얘기하는데 많은 그런 거 보시겠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옛날 거 요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표현을 이산적으로 숫자로 할 뿐이게 그 디지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규정으로 잡혀 있고 회사 들어갈 때 계약서 쓰면 계약서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요걸 최근에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 좀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무한 뷔페 논쟁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무한 뷔페 아시죠? 그러니까 초밥 뷔페에 갔는데 시간은 2시간 동안 무한을 먹을 수 있는데 장정 3명이 왔나요? 그래서 170그릇을 먹은 거잖아요. 개인당 5, 60그릇? 오하실 텐데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저는 못 먹지만 뭐 먹방 하시거나 대단한 분들 오시면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사장입니다. 2시간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던 사건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주세요 이런 식이었는데 그걸 올렸더니 2개로 나뉜 거죠.
한 판은 네. 아니 2시간 무한 뷔페인데 무한 뷔페 아무리 무한 뷔페여도 이렇게 많이 먹으면 누가 장사해? 네. 상식이 있어야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하는 부류가 있었고 네. 원칙의 부류는 아니 그럼 무한 뷔페 빼야죠. 그럼 유한 뷔페죠. 무한 뷔페 150그릇 한정 써놨어야죠. 이렇게 했으면 이건 사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이제 법정으로 가면 문제가 있긴 한데 네. 법정은 복잡한 곳이니까. 근데 원칙의 세상과 융통성의 세상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세대들은 이쪽일 거라고 저는 가만히 판단하고 서베이를 해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뭉쳐서 하는 거니까 세대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칙대로 할 것이냐, 원칙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융통성을 얘기할 것이냐. 저는 우리나라는 되게 유연한 나라라고 판단을 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유연한 나라의 조직 문화와 나라가 아시잖아요. 급격하게 원칙의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되게 서양화되고 있다. 맞아요. 예전에는 근로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냥 월급 잘 지키는 대로만 잘 주고 이게 됐는데 요새는 그 근로계약서, 서양이 그렇잖아요.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없는 일이 있으면 부당하다, 근로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꼭 서면으로 쓰지 않더라도 네. 그 문화가 굉장히 서양이라 하긴 그렇고요. 그러니까 외국 전체와 이제 한국과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복사기 이슈 있잖아요. 네. 복사기 이슈가 미국에 있어서는 반대 형태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내가 출력이 됐는데 옆에 팀장님이 있다고 해서 그 출력물이 나왔다고 갖다 주면 무슨 얘기 듣냐면 루드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무례하다. 네, 미국에선 철저합니다. 뭐냐면 서양 자체도 비슷한데 내가 요청하지 않는 것을 해주는 건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인터뷰도 해봤는데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할 간호사든 어떤 일이든 직종에서 교육을 받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받는 교육이 뭐냐? 하이라키입니다. 하이라키. 하이라키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위아래 이제 그 권력 관계라고 생각한 그런 게 아니라 네. 하이라키에서 내가 어떤 직무에서 일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와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분야를 철저히 나눠요. 네가 요청받지 않는 걸 하는 건 네 하이라키에 벗어나는 일이야. 넌 네 일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 사적으로도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거야. 그걸 철저히 나눕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그들에서는 말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월급을 제가 많이 받는 가령 이제 팀장에서 1억을 받는다 치면 2억을 받는 이사한테 그 행동을 하면 이러겠죠. 네 일이나 열심히 해. 네가 이런 짓 하려고 지금 연봉 1억씩 주니?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세대를 떠나서 예의를 떠나서 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하고 있다.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예전에 보니까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어려운 개념인데. 뭐냐면 그냥 예전에 하나의 문화로 집단 문화에서 다 개별화 문화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브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예전에 방송국이 그냥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딱 때리는 거를 전 국민이 시청을 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원하고 내 입맛에 맞는 거를 따로따로 보겠다가 되면서 유튜브가 커진 거잖아요. 그런 MZ 좀 있었던 게 회식을 가면 메뉴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려웠는데 예전엔 그냥 부장님이 정해주면 가는 거죠. 삼겹살 회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 회식이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식이 정확한 거는 이제 모여서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회식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 이거 좀 얘기하기는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친해지려면요. 지금 소장님 처음 뵙고 저는 되게 친숙하지만 예.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지 몰라요. 저는 유튜브를 되게 잘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최근에 올라온 거 다 봤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친해지려면 필요한 게 있거든요. 뭐가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전 세계 만국에 똑같아요. 사람을 똑같이 친해지려면.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름길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빨리고 효율성이 필요하니까 회식은 술이 들어가는 이유가 알코올 중독자여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술을 하나 하면 이제 AT필드가 사라지고 이런 얘기 되나? 네, 이제 경계가 경계가 사라지고
그들 사이에서 몇 살이야, 뭐 어디 살았어 이런 게 되게 일할 게 편하거든요. 적폐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두가 효율성이나 이런 회식 같은 것도 우리의 하나의 문화인 거죠. 아, 그러니까 고속 성장 뒤에는, 그러니까 뭐 고속 승진, 고속 성장 뒤에는 회식이 같이 따라갔었다. 네, 근데 그거 자체가 한국이 이제 빨리빨리나 효율의 문화가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회식을 하라고 원칙을 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회식 3회 이상 하시는 걸로 계약서 쓰시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요. 법으로 정해지 않고요. 근데 이거는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그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근데 많은 부분이 한국 사회가 다 임의적이고 주체적으로 매뉴얼 없이 성장했던 사회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국 문화와 같이 접해 글로벌화 되면서 급격하게 매뉴얼화되고 원칙화되고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걸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게 회식이 그거거든요. 이제 어둠의 결제라고. 이게 한 20명, 30명 단체 회식 가도 그 안에서 이제 서로 관계를 또 친하게 맺고 나면은 회식이 잘 풀리고 나면 다음부터 결제가 되게 쉬워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저쪽에 뭘 일할 게 있었는데 밑도 친해지고 나면은 그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우리 거의 뭐 관시라 그러죠. 예,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시 되던 문화고 이제 뭐 그게 뭐 부정부패랑 상관없이 그냥 진짜 좀 편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그럼요. 물어보기도 좋았던 것 같고. 네, 님 문화에서도 형님, 누님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면 뭐 도와줄까? 뭐 이렇게 이거 이런 서류가 다 부족했어. 이런 거 챙겨야지 이러면서 또 피드백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회식의 수혜자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저도 술 잘 못 먹는데 네. 엄청 따라다녔어요. 제가 한 달에 17번 다녔습니다. 회식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회식을 가고 말고 네.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네. 요즘에 이런 이슈도 실제로 되게 많아요. 난 회식을 어쨌든 저녁에 학원을 다니니까 아예 못 가요. 맞아. 근데 회의비는 사실은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회의비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네.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회의비라는 보통 계정이 네, 있는데 그거는 인당으로 나오는 데가 되게 많아요.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인당에서 이제 그쵸, 팀이 그쵸, 10명이면 네. 회의비가 요 정도 책정되고 맞아요. 그걸로 나 없이 갔다 왔다고 해서 회의비 나 안 갔으니까 얼마 챙겨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나는 이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회식을 못 가고 니네가 흥청망청 내 이상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갈등의 한 시초죠. 많이 겪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것에 이제 그 이면을 보지 않고 겉만 보면 이것도 MG구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감정적인 이제 반복보다는 네. 진짜 문제가 뭐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가 좀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이거? 뭐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회식은 사실은 저도 네. 고민하고 있지만 회식뿐만이 아니라 원칙을 정확히 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잘하게. 아까 자꾸 그 복사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복사기 얘기를 좀 하는 것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회사는 모르겠고 우리 팀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니 다 바쁘잖아? 그러니까 내가 출력을 했는데 못 가져올 수 있잖아. 그러면 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팀 거는 갖다 줍시다. 합의를 미리 보자는 거죠? 맞아요. 컴프로마이즈가 되게 중요해요. 합의를 보자. 그러면 선배가 했든 후배가 했든 우리 팀은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매출과 이제 단기적 성과가 중요한 경우는 야, 네가 할 것만 해. 우리 팀은 가져다 주지 말고 선배도 갖다 주지 마. 그냥 하는 거야. 왜냐면 그 안에 기밀이 있을 수도 있는 맞아요. 팀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걸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 예.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컴프로마이즈. 우리 이 작은 쪽에서도 합의를 작게 이루면서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뭐 규칙을 잡고 합의를 하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회사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회사 안 바꿔도 돼요. 우리 몇 명 있는 사람에서 서로 살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합의보다는 서로 보듬기 위해서, 서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합의를 자잘하게 이뤄가면 그걸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저는 MG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지금의 세대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원칙주의자를 떠나서 이걸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이 어쨌든 좋든 싫든이요 합의를 하잖아요. 오히려 더 잘 따라요. 네. 오히려 그걸 안 따랐으면 뭐라고 하지? 앞에서 합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오히려 더 잘 따를 겁니다. 교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막 신입이 24살이고요. 네. 이제 정년퇴직 직전인 분이 한 64세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직책이 서로 다 똑같아요. 선생님이잖아요. 형교사죠. 40년이라는 시대 차이가 나 있잖아요.
이제 그 차이가 나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세한 합의들이 진짜 많아요. 맞죠. 학교 단위, 교육청 단위, 뭐 학년 단위 다 있으면서 또 그렇게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다른 직장들 대비 갈등이 제일 적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그래서 맞아, 합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 미국처럼 모든 걸 법으로 하거나 이러면 삭막한 사회가 되겠죠. 그건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되 나머지들은 그 다음에 이해를 푸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오해들이 되게 많죠. 예. 사실은 이제 사생활 물어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해가 이제 사람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생각 없이 야, 애 몇 날 거야? 애 왜 안 나? 너 문제 있어? 막 이렇게 막 막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저희 선배님들은 예전에 유연한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말을 거는 것이 그냥 편한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걸 뿐이 그쵸. 없어요. 너에 대해서 아는 네. 게 친근감의 표현인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합의라기 표현보다는 그거는 이제 서로의 이제 마음을 이제 맞추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진짜 아까 말씀했지만 이게 지방이랑 서울 직장 문화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아직까지 지방은 아까 말한 대로 왜 결혼 안 해? 왜 애가 없어? 이러면서 약간 그냥 쏘아붙이듯이 물어봐요. 당연히. 네. 근데 서울은 안 물어봐요. 왜냐면 이제 그런 사례들도 많고 하니까 맞아요. 그게 신뢰된다라는 경험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물어보는 추세였던 것 같고 지방은 그게 좀 없었던 것 같고. 역시 경험이 많으니까 다 아시는군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지방에 하긴 그렇지만 이제 로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서울에 일하다가 로컬로 가시는 분 많거든요. 사업체 하시려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요. 여기선 그런 문화가 없는데 거기는 소규모 다니니까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요거는 숨기고 싶은데 숟가락 몇 개 넣은 것까지 다 물어보고 다 물어보죠. 다 알아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해줘. 뭐야 이거 너무 이거 서울 새침대기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시초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세대를 다 떠나서 다름을 좀 이해하고 그거를 분석한 다음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 이게 중요하다. 네. 진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남자들이 많은 공단 직장 이런 데들 있어요. 그런 데들 가봤더니 매일매일 회식을 해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서로 할 게 없잖아요. 특히 스마트폰 거의 없던 시절에 그냥 호프집으로 다 나와요. 퇴근하면 다 호프집으로 나와. 그냥 그 호프집에 만나서 그냥 다 같이 그냥 어울리고 놀고, 그러고 주말은 각자 이제 집에 가고 평일은 그렇게 월화수목 그렇게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챙겨주는 문화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회식도 막 사실은 다르더라고요. 저녁 회식 어려워진 지는 사실은 요즘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점심 회식도 다 돌린 지도 오래됐거든요. 와. 근데 점심 회식도 이제 사주죠. 사주니까 가긴 하는데 네. 그 점심 회식도 싫어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법적으로 따지면 휴게 시간이거든요. 휴게 시간에 왜 얘기해요? 근무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그런 것도 갈등의 시초였어요. 와. 네.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맞거든요. 맞죠? 네, 휴게 시간. 근데 거기서 원칙 너무 따지네. 나도 원칙대로 가봐. 이게 여기서 감정으로 넘어가면 세대 갈등으로밖에 안 번져요. 근데 그 이면에는 정확하게 따지는 문화를 따질 거고 예.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식도 싫어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싫어하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고기 굽냐 마느냐 갈등도 많잖아요. 네. 저 옛날 그 아침마당 가서 이제 빛의 속도 털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 네. 회식을 무조건 회식 문화가 좋진 않다. 네. 모두 참여되는 거 아니다. 쪽에 섰다가 완전 뭐 초토화 당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회식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네. 회식을 그 변화를 얘기했을 뿐이고요. 거기 이제 고기 굽는 걸 얘기했더니 그렇죠. 중요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가 좀 굽지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진짜 10년 넘게 걷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고기 굽는 것 자체가 진짜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예, 내가 안 구운 건 예, 내가 뭐 예, 이런 분도 있지만 예. 극히 드물고 그쵸. 일이잖아요. 예. 고된 노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먹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서로 싫어하는 게 맞다면 고기 구워주는 데로 가면 돼요. 예, 요즘 구워주는 식당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옛날부터 싫어하니까 뭐 이베리코 고기, 그 좋은 고기 있지만 구워주는데 너무 좋아하고 무조건 회식을 좋아하는 건 전혀 꺼려하지 않고 그런 곳에서 먹으면 오히려 얘기를 더 많이 해요. 평소에 얘기 안 하던 거 구우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구운 거 없이 똑같이 구워주는 거하고
열려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더 얘기해주고 뭐 이런 거 뭐 너원 알아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냥 그런 도구를 바꾸는 방식으로 인해서 서로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MT. 이거는 고기 굽는 거랑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직장 다 와서 이제 펜션 잡고 다 이제 그 단합회라고 하나요? 자, 그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MT 자체를 싫어하진 않죠. 예, 근데 대신에 이제 철저히 하는 게 이런 것들, 이제 MT를 가더라도 네. 주말에 가느냐. 주말은 4시간. 주말 하루 끼는 것도 싫어하죠. 휴일에 가는 거야. 네. 야, 너 목금 일하잖아? 목금으로 대신 가. 응. 대신에 가서 이제 의미가 있고, 그 예. 프로그램이 괜찮고 재밌으면 재밌어요. 예. 예, 자기 어차피 일하는 시간이고. 예. 그러니까. 근데 갔을 때 싫어하는 것도 이런 거죠. 장기자랑 좀 한번 해봐. 야, 이번에 사장님 오시는 거 알지? 아, 야, 여기 세 팀 나눠서 우리가 상 줄 테니까 좋지 그러면 한번 좀 해봐. 싫어하는 거죠. 아 요새 직장 장기자랑 합니까? 하는 것들도 있어요. 많이 우리도 봤어요. 우리도 할까? 아 이렇게 또 그러니까, 나쁜 말은 또 해보고 싶어요. 아 참. 아무튼 이제 본인이 진짜 하고 싶고 내가 진짜 막 여기서 한번 나의 한번 꿈을 이뤄고 이러면 되는데 재롱잔치처럼 하는 게 문제죠. 아, 전 다 했어요. 물론 전 다 하고 마술하고 다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합의를 이룬 게 맞는 거겠죠. 그런 게 변화입니다. MT를 무조건 가지 말자. 단합은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차이점을 알면 기민하게 움직이는 조직은요. 네. 선호를 받을 거고요. 이걸 젊은 세대 안 되겠네, 뭐 돈만 따지네 이렇게 하면 사람도 안 가고 계속 도태되겠죠. 그쵸, 인재가 안 들어오죠. 아, 네, 적응의 문제입니다. 네. 네, 결국은 인재를 계속 유입이 되고 그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대층이 고르게 분포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회사의 마케팅도 유리해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회사가 바뀌는 전략을 써야 되겠네요. 네, 물론 요거 얘기하시면 되게 회사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바뀌어야 됩니다. 인재가 안 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네. 말씀드려요. 이제 특히 저는 중소기업 강연을 많이 해요. 그거 가고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9983이라고 대한민국의 99%의 사업체는 중소기업이고 83%가 다 일하고 있으면 10명 중에 8명이 좋든 싫든 중소기업 일해야 되는 대한민국 구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솔직히 얘기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 모여 계시면 어려우시죠?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럼 뽑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안 뽑으면 돼요. 그쵸. 근데 이게 그러고 싶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많은 기업들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중견기업 때문에 7, 8년 동안 안 뽑으면 되게 많아요. 근데 언젠가는 뽑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트레이닝 되지 않고 이 사회 변화를 이유 어쨌든 나는 싫고 예전을 고수하고 싶더라도 변화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열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싫어서 웬만하면 사람 안 뽑고 다 외주로 돌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외주도 파트너잖아요. 외주를 이렇게 밑으로 대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라 생각을 하다가 이 개념으로 다시 직원을 뽑으니까 직원도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라 생각하고 같이 우린 동업관계야 생각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요번 책에 좀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생각을 조금 되게 노멀하게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아무리 제가 중립적 관점에서 쓰려고 하더라도 저는 한국인이거든요. 그 한국 사회에서 지난 4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도 익숙한 거예요, 이 문화가. 이게 왜 이상하지? 너무도 익숙한데 이런데 직장은 사실은 직장을 생각해보면 되게 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로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직장은 다른 의미예요. 좀 더 깊은 의미예요. 꿈을 이루고 여기서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자식을 키워야 되고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 말대로 행동을 못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이걸 원래 의미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깜짝 놀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여기 충실한 친구들이 회사를 오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넷플릭스 같은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했더니 저희는 그냥 월정액이고요. 월정액으로 회사가 저를 구독하시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진짜 생 직장의 의미 그냥 아무리 이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은 해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회사에서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지만 한 달간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친해지면 좋지만 그런 개념이다. 구독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평생 직장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평생 직장으로 인식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전 다른 책으로 공저하면서 저희 팀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부하 직원으로 생각하는 게 여전히 많이 남아있대요. 공직 사회라던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아무래도 예전에 다 남자들 군대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분대장, 소대장 이렇게 딱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군대에서 하던 과업을 행한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을 가질 수도 있다 생각은 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진짜 부하를 할 거면 거기에 맞춘 반대급부가 높으면 돼요. 정말 평생 직장 보장해 주던가.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무너졌거든요. 평생적 이미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82년생이지만 회사 다닐 때 평생적 없다고 생각하고 2007년에 회사를 들어왔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이것 좀 하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체조시키는 것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기겁을 합니다. 요새 그 친구들이 아침 뭐 7시, 8시에 해서 다 도열을 해서 국민체조, 새천년 건강체조 같은 걸 다 같이 하고 팀 단위로 다시 모여가서 아자 화이팅 이거 하고 외치고 이제 과업 들어가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싫죠. 네, 너무 싫어요. 네, 너무 싫었고, 네, 시키니까 뭐 해야죠라고 했는데, 또 싫은 건 이런 것들이었죠. 이제, 네. 예전에 이제 그것도 좋은데, 이제 항상 도열해서, 화이팅 하면 그냥 1분 참고 가면 되는데, 네. 자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 예, 그 막 팀 미팅 갑자기 미팅도 싫은데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뭐가 있었고요. 이런 거 너무 싫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에 도움이 되면 하겠죠. 근데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은 일을 하러 온 곳이기 때문에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네, 아닌 그냥 예전에 그냥 관성을 경로 우준성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를 한번 한다면 뭐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이제 회사를 위해서가 되죠. 제가 실리콘밸리를 5월달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구글을 갔다 와서 정말 많은 이야기 듣고 충격을 먹었는데 그냥 이제 근로자의 개념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다 사업가. 근로자도 본인의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성과를 내므로 인해서 다음 직장에 갔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기존 직장에 더 연장을 할 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열심히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더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근로자라는 개념이 다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다 사업가구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또 관점을 바라보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그래요? 네. 근데 마침 관련된 채널을 지금 떡상시키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2004년생이거든요. 요즘에 대학생 1학년들이. 네.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이제 수업을 하고 저는 이제 정식 교수가 아니니까 얘기했는데 저희한테 못할 건 없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직장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어쨌든 20년간 투자를 했고 대학을 갔다면 좋은 직장을 갖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가급적 안 가려고 해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맞아. 그 나이 대 세대들은 왜 자꾸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한 거에서 있는데 거기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네. 여러 가지 금융소득이 올라가고 네. 요거에 대한 것들의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이제 기울기가 높아지면 근로소득에 대한 상대적인 의존성이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겁니다.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0년대 후반부터 자산 폭등이 있었잖아요. 그쵸. 코인, 부동산, 주식. 이게 물론 다시 조정기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경험을 그 10대 후반에서 20년 초에 한 친구들은 가치관 형성이 달라집니다. 그 회사가 싫은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은 여전히 더 좋아요. 근데 그런 게 한계가 있고 점점 그 몇 년 사이에 또 공채도 사라지고 있잖아요. 잘 뽑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기회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중소기업 들어가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 주위에도 경력 단절했다 중소기업 다시금 되게 많거든요. 여전히 월급이 최소 시급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각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각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할 바하고 가서 막 근데 여전히 문화 자체도 막 까라면 까는 문화 여전히 남아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가급적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냐면 그냥 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여전히 많아지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 친구들 특징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좀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돈에 많이 집착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돈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집착이라기보다는 그냥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네. 돈이 있으면 네. 가족을 챙길 수 있고요. 예. 돈이 있으면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원래 그랬는데 네. 이게 표면화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 냉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가치관 문제나 직업 가치를 물어보면 2008년에 20대를 물어보고 2019년에 20대를 똑같이 물어보면 개인 발전 가능성이 1위였어요. 근데 지금 뭐가 1등일까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회사에 대한 그 인식이 있는데, 개인 발전도 이제 자기의 같은 얘기가 이제 승진을 하고 다른 회사 가서도 연봉을 높이는 그러한 자기적인 관점인데, 인식 자체의 그 디폴트 된 게 회사를 계속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개인 발전보다는 당장의 임금이죠. 네. 되게 나쁘고 좋고 나쁨의 가치를 떠나서 굉장히 솔직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죠. 저도 뭐 그건 나쁘지 않은데, 이제 보통 또 뭐냐, 아까 경제적 자유 때 제가 왜 그런 생각했냐면, 노력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원해요. 그게 좀 이전 세대랑은 조금 다른 게, 저는 노력이라는 면은 이전 세대보다 줄었고 돈을 바라는 건 더 늘어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일 하나도 안 하고 쉽고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고 월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이런 데 관심 되게 많습니다. 그쵸. 예, 네. 뭐 패시브 인컴이라던가 뭐 네. 등등등. 예. 근데 그것을 이제 현실과 이상을 조율해 주는 게 이제 우리의 사회나 이제 구성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회사도 지금 재직 중이거든요. 네. 계속 다른 회사도 재직 중이고 하는 건데, 그런 이유 자체가 회사를 왜 운영하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노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기업가들이, 사업가들이 이제 제 일상각을 발라먹고 이렇게 하지만, 착취한다. 네, 그걸 떠나서라도 사실 기업을 하는 이유는, 모이는 이유는 일을 하는데 혼자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혼자 일을 다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예. 커져가고 여러 가지 하면 어찌 협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쵸. 좋으신 분 해가지고 네, 네. 자기 역량 뭉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을 창취하기 위해서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모여 있는 거고,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하면 되는 거고요. 또 냉정하게 저는 회사에 입사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여기 오래 있을 생각 어차피 없잖아. 대신 여기서 벌어갈 거, 나한테 발라갈 거 다 발라가. 월급 빼고도 발라가서 요러요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비전 제시라고 할까요? 그 친구들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주위에 다 스타트업 운영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다 거기에 집중해요. 그 친구들이 다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 이 친구들은 어쨌든 언젠간 독립해. 그쵸. 여기 10년만 있으면 좋을. 거기는 좋은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고, 대신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노력.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뭐냐면, 디지털 세대에 조금 약간 악몽 같은 겁니다. 뭐냐면 챗 GPT로 많이 아시겠지만, 챗 GPT나 우리 인공지능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 결정해요. 지금 알고 있는 데이터로 답을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데이터로 딱 각을 잡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내가 딱 각 보여. 난 지금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어. 요 일을 하면 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저런 할 수 있는 것들, 로또 한번 사볼까? 예를 들면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경험에 책에 많이 나와 있듯이 모르는 거라는 걸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각이 안 나오지만 인생을 모르는 거고, 지금 여기서 적당한 회사에서 월급 자체는 적지만 여기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고, 퀀텀 점프로 쓰셨더라고요. 언어로. 그러니까 그런 점프를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 했을 때는 답이 없을 수 있잖아요.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아, 그쵸. 네, 그냥 일만 했었죠. 맞아요. 네, 진짜로. 근데 그거는 그 전 세계를 성공한 이제는 뭐 페이스북 창업자나 이런 친구들이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속성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지만, 이걸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한데 말로 알려주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바쁘시고 하지만 시간 들여서 직원들이 성장이 필요하다면 이러이러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가 계속 잘 나가면 따릅니다. 근데 어느 회사에서는 이런 회사도 있어요. 철저하게 그 임원이라는 사람이 발라먹어요. 있어요. 네, 되게 많이 겪었지. 네. 예전에 많이 많이 보고. 봤어요. 야, 네. 살짝 자기 성과인 양 올려주고 자기는 철저하게 이제 입싹 닦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직장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성공도 잘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뚜껑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네, 같이 맞아. 일하면 똑같이 행동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지금 다 저는 특정 세대를 떠나서 그 시대에는 다 살기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애덤 스미스 있지만, 네. 그러니까 합리적 이게 경제학의 기본이잖아요. 예전 네, 고전 경제학이긴 하지만 그런 기본으로 움직인다고 노력은 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다 합리적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흘러가는 것들이 그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처방전의 결과가 지금이에요. 왜를 안 낳냐? 그들 탓을 할 게 아니라 그들의 합리적인 결과가 모여 있는 게 지금일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히 세대 갈등으로 뭐 이런 문제로 해결될 것들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에 나온 결과기 때문에 근데 이대로 갔을 때 또 넥스트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긍정적인 사회로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성이 많죠. 근데 저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예.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전 노력의 가치가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글을 쓰고 유튜브를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 다 일이거든요. 예. 하나하나가 어긋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들이 하다가 말아요. 1은 1이 돼야 되는데 0.9에서 하면 1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상으로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는 뭐냐면 다 이제 허상만 쫓는 친구들이나 불나방만 쫓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성공이 더 쉬워지겠죠. 누군가는 오히려 더 이런 인식 있죠? MZ세대 뭐 이렇게 인식이 있죠? 난 더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더 갑니다. 그러면 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저는 균형의 문제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개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유튜버를 하는 분들이든 누구든 좀 좋은 흐름 중에 하나는 일확천금을 노리라고 얘기하진 않으시잖아요. 경제적 자유가 요러요러한 거긴 하지만 당장 가는 건 없고 여기에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모두 공평하게 있는데 내가 지금 흙수저야. 흙수저인 걸 자랑한 건 아니지만 흙수저여도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다 얻을 수 없다. 네가 하지만 분명히 배분의 관계잖아요. 이런 걸 포기해야지 올라간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또 요새 어떤 걸 생각했냐면 딱 지금 우리 Z세대, MZ세대가 뭐와 함께 동행을 했냐면 SNS랑 동행을 했어요. 네. 싸이월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M부터 시작하면 싸이월드, 추억 돋네. 예, 페이스북, 인스타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은 비교하는 문화를 많이 나왔다 싶어요. 예전에는 어떤 친구가 나 미국 놀러 갔다 왔어 그런가 보다. 그냥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사진으로 탁 뜨면서 화려한 미국의 사진 딱 이런 거 보여주면 쟤랑 나랑 별반 차이도 없는데 쟤는 미국을 가고 나는 못 가네? 이러면서 이게 비교가 되고 자꾸 나도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더 못 가면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뭔가 잘된 친구들 좋은 것들만 보는데 그게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이걸 따라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낙오감, 열등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더 행복도가 더 많이 떨어지는 세대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올려치기 문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표준이 올라가 있는 것 같고 SNS 보면 다 호캉스 떠나고 그러니까요. 다 페라리 끌 것 같은 느낌이고 포르쉐 타라라고 하고 근데 내가 탈 수 있는 건 아반떼도 못 끌고 아반떼 죄송합니다. 네, 예를 들면 좋은 차죠. 네. 좋은 차도 못 끌고 이게 현실이 보다 보니까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근데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방법 혹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SNS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순히. 왜냐면요. SNS 그냥 도구일 뿐이고요. 가령 모두가 인스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인스타를 안 하는 친구도 많아요. 있죠. 예. 그리고 요즘에 특징은 다 이제 비공개로 하기도 하고요. 근데 SNS 안 하는 친구는 어떤가요? 이런 문화의 자유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프로필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이 문화 자체가 SNS를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비교가 가능한 자신만의 프로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SNS를 하진 않지만 카톡은 하잖아요. 네. 카톡이 있는 순간 다 비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SNS 안 해도 카톡도 SNS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다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미국 사회 혹은 서양 다른 나라 사회, 우리 사회가 애초에 근본이 달라요. 전 나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비교하는 사회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SNS에 촉발됐을 뿐이지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예요. 지금도 놀란 게 미국도 선진사회죠. 예. 유럽도 선진사회인데 모두가 선진사회는 이제 그 통계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 여성들의 이제 그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이러면은 그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왜 한국만 떨어질까요? 미친 듯이. 미국은 왜 안 떨어져요? 요게 여러 가지 뭐 나오면 뻔히 나오죠. 뭐 집값도 없고요. 무슨 뭐 집도 못 사고요. 뭐 교육도 너무 많이 들고요. 하지만 핵심적으로 하면 미국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처음부터 다 각을 잡고 아이를 낳잖아요. 계산은 그냥 아이를 낳으면 그냥 잘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미 다 걘 또 때리죠. 얼마 들고 머리가 너무 좋구나. 하면 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아이를 키우니까 네. 하면 7살에 목동을 가야 되네. 대치동을 가야 되네. 영어 유치원을 가야 되네. 저희 물론 아무래도 저는 제일 싼 데로 보내요. 근데 집 바로 옆에. 저희 그게 중요해요. 저는 웰빙이어서 저는 편한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없었어요. 몇 년 전에. 갑자기 작년에 와이프가 오더니 영어 유치원을 어떻게 한번 얘기해볼까? 왜냐면 유치원 잘 다니는 애들이 갑자기 6살에 영어 유치원을 다 가. 80%가 영어 유치원 갑자기 가거든요. 그게 아파트로 버스가 딱 오거든요. 맞아요. 킹덤 이런 거 하면 일로 탄 애들이 보이고 우리 애는 거기 안 타니까 이미 거기서 비교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외국도 똑같은 예를 들면 영어 유치원을 두고 한다 쳐요. 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누가 살든 옆에 누가 빌라 살든 네. 누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 원래 옆집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아까 하이라키 얘기했지만 우리가 관심을 둔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애초에 몇 살부터 물어보는 거, 어디 살아 물어보는 것이 다 어른들이 가져온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악습이 가져온 거예요. 이게 악습이라고 하긴 뭐고 그냥 자연스럽게 비교거리가 있어야지 올라가잖아요. 상승을. 네. 상승하는 나라의 가장 상승을 잘 비교를 해야지 내가 비교거리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뭐 기성세대를 하더라도 학교 어디 나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차 뭐야, 집 어디 살아, 가방 뭐 들었어. 윗세대도 다 하는 얘기였던 거잖아요. 비교잖아요. 맞아. 네, 일본하고 한국 정도가 그런데 다른 나라 관심이 없어요. 옆집에 관심을 가졌어도 안 되는 건데 그걸 관심을 가져오니까 SNS가 만약 지금 페이스북 죄송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 다 때려부시잔 말입니다. 네. 다 없애요. 정부가 갑자기 해서 네. 죽인다 막 세무조사 때리고 네. 죄송합니다. 네, 없애버리면 사라질까요? 안 있어져요. 저 어릴 때부터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우리 아파트 통로에 또래 애들 반 몇 등인지 다 알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SNS 없던 시절에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게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아파트 문화의 단점이라고도 얘기하죠. 아파트 문화. 네. 저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우리 원래 영어 유치원 보낼 생각이 없었잖아. 갑자기 우리가 움직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선 난 내 돈을 줄 생각이 없어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강연할 때 지방 다니면 전 아이들하고 놀러 다니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영어 유치원을 보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동기에 전 안 보내지만.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싸잖아요. 네. 한 달에 300씩 나가거든요. 200, 300 정도. 서울은 더 비싸구나. 네, 네. 기본 200에 이제 네. 학원을 또 보내야 되니까 네. 300 들면 그 하루 빠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했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아. 우리는 지금 수업 일수 채우는 게 문제거든요. 너무 맞아가지고. 그러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나름의 이제 호흡을 가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이제 압박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압박에서 사회적으로 벗어나야지 많은 것들이 사라지지. 단적으로 저출산이 문제다. 이런 문제다. 이거는 그 비교 문화가 사라지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탈압박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박해진 나라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영향을 받은 게 모두가 제가 이제 그 젊은 세대가 부당함을 보냐라고 했을 때 젊은 세대 특징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지금 시대가 모두 계산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비교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측정이 가능하게 돼요. 예를 들면 그쵸. 지나가다가 경범죄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네. 들면 맞아요. 지나가다가 막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사라지는 게 다 CCTV가 있고 블랙박스 다 찍히고 네. 이런 것이 다 이제 그 감시 사회라기보다는 이제 투명한 사회가 되니까 할 수가 없게 된 시스템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되는 건 다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내가 각을 잡을 수 있으면 계산기 두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 다니면 대략 뭐 보니까 내가 45세쯤 잘리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한 20년 일할 거고 잘해봤자 얼추 뭐 이 정도 모을 수 있겠네. 아니, 아파트 하나도 안 되겠는데 이거 방법 없겠는데 이러면서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다 포기를 끊어놓는다는 거죠. 그 이제 그 구상의 오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저출산은 뭐냐면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애를 어떻게 낳아. 여보, 우리 지금 서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전세 지금 1억 5천에 시작했는데 애를 어떻게 낳냐? 그거 하면 남녀도 똑같잖아요. 책에 썼지만 여성도 다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혼자 버셔서 내 가족을 키울 수 있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맞벌이 구조잖아요. 한 명에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 희생을 받아주지 못하고 한다면 못 낳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합리적인 것들이 다 모이니까 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 있잖아요. 월급은 뭐다? 잘리지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 준다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많이 줄 수 없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저희 김경일 교수님하고 얘기를 자주 나누다 보니까 김경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런 거죠. 한국 사회는 기업 자체도 타이트해요. 예전부터 타이트했는데 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빠져서 두 명이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한 명으로 다 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체도 이미 합리적인 건 맞죠. 우리는 합리적인 게 거기도 여유가 없고 개인들도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까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라고 해도 이제 그러니까 그걸 좀 타파하는 게 중요해요. 개인이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비교 문화의 탈피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그리고 뭐라고 할까 예전에 이제 이것도 이제 책에 출생에 관해서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이제 출생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말기부터 그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그 중간 관리자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중향리 뭐 등등에는 그런 사람들이 지난 100년 동안 갑자기 권력을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린 책이 있어요. 출생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교수님, 한국인이지만 외국 교수님이 쓰신 건데 거기도 원래는 그 양반과 이제 천민으로 나뉘었던 사회가 갑자기 철폐되면서 모두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인데 실제적으로는 신분제라는 거예요. 그 사회도 보시죠. 어디 살아가 신분인 거예요. 그쵸. 어느 아파트에 야 전세야? 임대야? 너 휴먼거지야? 너 휴거지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신분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역할로 다가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승의 구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미 선진국에 들어왔고 상승 기조는 꺾인 거죠. 예를 들면 뭐라고나 할까요? 이제 생산 국가니까 이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다른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상승하지 못하죠. 모두가 하지 못해요. 근데 결국 경쟁만 남아있는 거죠. 패자와 승자가 너무도 완벽해요. 외국 사회에서 제가 원하는 세상은 뭐냐면 패자도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공산주의자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본 가서도 깜짝 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일본하고 막 얘기하다가 말단회의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나카시마인가 뭐 아직 그분인데 뭐 편하게 얘기했죠. 뭐 이거 해주세요. 근데 가니까 60대 노인이신 거예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은 월급이 적더라도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먹으면 못해요. 뭐 우리 회사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일은 다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유명 유튜버가 아니라도 다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 너무 낮고요. 말도 안 되는 갑질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희초 사건 등등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변화의 계기라고 생각해요. 돈만 많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깔아뭉개는 것들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제 저희 경제 문제랑 다 연관돼서 지금 뭔가 딱 떠오른 게 났어요. 비교하는 문화, 그리고 이 신분제, 이렇게 되면서 맞벌이. 내가 맞벌이를 포기하는 순간 좋은 집에 사는 건 더 멀어지니까 맞벌이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경쟁하는 속도에서 낙오가 되는 거고, 그럼 둘 다 육아휴직을 할 수도 없이 계속 돈을 계속 모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너도 못 쉬면 나도,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번씩 쉰다 생각하면 다들 애를 둘을 낳으니까 보통 한 3, 4년씩은 다 쉬어 이러면은 나도 쉴 텐데, 쟤네가 안 쉬면 나는 쉬면 나는 밀리는 거잖아요. 다 안 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녀를 안 낳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모은 돈에다가 쥐어 틀어서 연끌을 했었던 거고, 아파트 가격을 더 올리니까 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악순환의 가속이 계속 붙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럼 이 저출산 문제와 이제 연끌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악순환 고리에 같이 있었던 거네요. 그 특이점이 있었죠. 제 생각에 2018년, 2019년 특이점.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리 많이 올랐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있잖아요. 삶을 사고 완전 다 1원도 아니고 모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아파트 간 적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예 어떤 식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가해지는 것들이죠. 그쵸. 근데 생각해보니까 학습이 돼요. 사람들은 AI만 학습하니까 사람이 학습하잖아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한 번 떨어지고 해도 연끌을 한 번 더 해야 돼. 아니면 자선을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재테크는 선택의 문제고 되게 경제적 지식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자신도 문제가 그대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여유를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뭐 저는 이제 그 책을 어디서 썼냐면, 이 책을 24시간 카페, 스터디 카페 스카이 썼거든요. 있죠. 스카이 쓰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공부하는 걸 봐요. 예. 그럼 예전에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목표가 하나 딱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교직에 가겠어. 나는 직업에 가서 공부하겠어. 이러면 그 전공책만 파면 되죠.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관심의 도가 두 개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책에 그래서 두 개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고 썼는데, 원래 두 개의 심장을 가지면 좋은데, 이게 긍정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이 두 개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바보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만 집중해도 할까 말까인데 지금, 아니 나는 벼락거지 되겠네? 여기, 야, 경제적 문제도 알아야겠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루가 아니라 저도 이제 공부하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세대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세대파리가 아니라 그들이 이유 어쨌든 거울이에요. 저도 20년 전에 20대였지만 제가 있었던 시대랑 좀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친구들이 그냥 대한민국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세대다. 냉정하게 표현하죠. 예. 그대로는 거울이라고 하거든요. 뭐 좋은 점 나쁜 점 다 떠나서요. 네. 그걸 보면 시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대로 그들을 알려면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 몇 년 전에는 90년생이 온다 해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던 문장은 제 문장이 아니라 그 문윤석 전 부장판사님이 얘기하셨던, 뭐 바뀌는 세대가 달라진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거길 되게 이제 공감해 주셨는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세대도 달라져요. 시대가 달라지는 게 맞는데 세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면. 그러니까 그걸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세대만 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둘 다 움직인다고 그냥 냉정하게 바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열심히 좀 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힘들어 죽겠네요, 마무리하는데.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책을 마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절필을 했다가 또 출판사는 만들어 놓고 절필하니 또 말이 또 안 되긴 하잖아요. 맞아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쓸 결심. 힘들어서 못 쓰겠어요. 네, 저도 그래도 이제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만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쓰는 거지 뭔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좀 희망이 되는 마무리 또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성공을 다 떠나서 그냥 나이가 먹었을 뿐이지 누군가에게 이제 좀 멘토 같은 거 되게 너무 싫어하거든요. 전 멘토도 아니고 그냥 저 열심히 사는 거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제 조금 모두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90년생에 온다, 2000년생에 온다 등등 뭐 책도 쓰고 뭐 회사하지만 결국은 사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만나고 사회로 만날 뿐인데 조금 더 그냥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살보면 아시잖아요. 그때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 나에게 그 사람도 힘들지만 조언을 한번 건네줬던 사람,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 있죠. 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라면 그런 사람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얘기해주는 게 이래요. 어제는 이제 청년 박람회에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꿈을 얘기해요. 꿈을 물어봐요. 그러면 뭐뭐 하고 싶습니다는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막 박수를 쳐주지만 보통의 많은 사회에서는 무시당할 거예요. 그걸 무시당할 겁니다. 저 첫 번째 책이 90년생이 온다가 아니라 조그만 책을 먼저 썼었어요. 13년 전에. 예. 근데 쫄딱 망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이거는 보험 책자보다 거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를 잘 모르잖아요. 물론 가족이어도 제가 갖고 있는 꿈, 제가 원하는 꿈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무시당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디폴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단지 기억할 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개꼰대 그 죽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 나의 꿈을 알아준 사람, 나를 좀 다정하게 대해준 사람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름 돈도 잘 벌고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제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를 키워주셨고요. 보듬어 주셨고 제가 어리석었을 때 실수한 거 다 받아주고 한 번쯤 기회를 더 주신 분들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 되게 사고 많이 쳤거든요. 뭐 마찬가지잖아요. 저도요. 예전에 부족할 때 알려주고 누군가 멘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멘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 인생을 만든 거죠. 맞아요. 다 모여서. 그러니까 사람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싫은 사람이나 그런 걸 딱 걸러내시고요. 고마운 사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된다면 분명히 돌아옵니다. 이 얘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 엄청 했네요. 참고 책 제목은 그건 부당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책도 기대하도록 하고요. 열심히 쓰겠습니다. 다음 책 나올 때 또 다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제발 자영업자 됐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한 번쯤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진짜 MZ세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오늘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주 뵙고 싶고요. 언제든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